그간에 이 뭐 연정이라면 말도 안 된다고 치부하던 박지원 이 국민의당 대표가 요즘 신이 났습니다. 자, 박지원 대표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하나는 문재인이 대선 막판까지 가서 또 보수나 중도가 좀 힘을 모으기 시작하거나 또 문재인 후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대선이 아슬아슬해지면 국민의당과 힘을 합치자고 하면 거기에 광을 팔고, 또 더 나아가서 이쪽 보수나 중도 진영에서는 지금 반문연대만이 살 길이다 해서 반문연대를 만든다 하니까 가능하면 또 그쪽에도 광을 팔 수 있는 이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양쪽에 다 광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광을 판다니까 좀 쌍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광 판다는 말은 공짜로 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광값을 받지요. 그래서 이런 일을 가장 잘 표시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당에서 손학규를 이겨가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의 호남 경선이 이 대박을 쳤습니다. 직접 투표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의 지지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문재인과 1대1로 붙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 44, 안철수 40.5. 그래서 이제 광주 민심이 제발로 걸어온 사람들이 우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처럼 동원하고 어쩌고 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안 하고 직접 와서 투표한 것도 이 9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했고, 더 나아가서 이 지금 오차 범위 안에 안철수가 접어들었다. 물론 안철수가 이렇게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1대1로 붙었을 때인데, 1대1로 붙으려면 나머지 후보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걸 상정한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이 박지원 대표가 제일 신이 났는데요. 이렇게 신이 난 이제 박지원 대표가 본격적으로 다당제를 본격하자, 연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대선 결선 투표를 하자, 그리고 3단계 연정을 하자, 이런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인한테 감히 입속으로 들어올라 한다라는 타이밍을 이렇게 포착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박지원 대표는 그제부터 3단계 연정론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타당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동교동과 상도동의 연대를 하자, 즉 반문연대에서 박지원이 상징하는 동교동과 또 YS로 상징되는 그 사람들은 지금 바른정당에 있는 친 YS파들이 상도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합을 하자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고, 또 김종인 대표 측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반민주당 연대를 위한 3단계 연정론의 내용에 보면요, 1단계는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거고, 지금 1단계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 않습니까? 2단계는 후보들이 자신의 대선 가도에 무엇이 필요한지 살핀 뒤에 연합, 연대, 연정의 길을 만드는 거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통령이 된 뒤에 보혁이 연정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 말을 했습니다. 자, 각자 각 당별로 후보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뽑힌 후보들이 실질적으로 대선 중에 서로 연대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통해서 한 명을 뽑아내고, 그리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기면 연정을 구성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석현도 만났고 이제 JP도 만나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반문연대에 박지원, 김무성이
상도동과 동교동이라는 한국의 민주정치에 정통성도 부여하려고 한다. 즉 YS와 DJ 세력 간의 만남을 복구하는 부분을 반문연대에 붙이려고 한다. 그렇게 본다면 친노, 친문, 문재인 후보는 한국 정치의 역사적 정통성에서 일종의 이단적인 작품이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가장 신이 난 사람은 박지원 대표고요. 그가 지금 이 문재인 후보가 위태로워지면 박지원 대표한테 우리 쪽에 붙어라. 차라리 연정하자 할 거고, 또 그때까지는 열심히 이쪽을 데리고 국민의당부터 오른쪽을 데리고 또 연정을 구성하면 될 거고, 호남 정서가 이번 국민의당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또 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안 후보의 문 후보에 대한 경쟁력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자, 이런 부분에서 신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도 어제 제가 한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간에 사드라든지 안보 이슈에 대한 통일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 같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런 어떤 중요한 이슈를 팽개친 채 그냥 우리끼리 단일화해서 나눠 먹자고 단일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제일 낫다. 내 아닌 단일화는 응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나를 이렇게 밀어주면 그 단일화를 한다. 그때 내가 보고 연정해서 좀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호락호락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단일화의 뭔 일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철진한 정치 세력들이 또 해먹겠다고 몇 사람을 앞세워서 나눠 먹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형태의 단일화는 저는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런 단일화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해서 문재인 이겨봤자 그 사람들은 또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보와 경제개혁에 관한, 한마디로 한국 경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온갖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을 철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안보는 보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가치를 갖다가 내어걸고 그 가치에 맞는 합의를 해야 된다. 오늘 조선일보도 이 문제에서는 저한테 저 말에 거의 공감을 하는 똑같은 내용을 사설 실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노선과 정책의 차이를 먼저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연대하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연정이 필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된들 이번에 안희정에 줄 섰거나 이재명에 줄을 선 30여 명 이상 되는 의원들을 그 꼴을 보겠습니까? 그러면 친노가 아니지요. 그러면 거기 줄 섰던 의원들은 탈당을 하기는 싫어서 마지 못해서 그쪽에 줄을 섰을 건데, 문 후보가 저는 어차피 이기기로 되어 있던 게임이라고 봅니다. 참 그 안희정, 이재명 지지자들 가슴 아프겠지만요, 밖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더 이상 그 집에 대한 짐작 가는 부분은 있지만은 요즘 투감은 고소도 좋아하기 때문에 상가하겠습니다. 나는. 그런데 어차피 거기 있었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이 열리면 기회가 없을 거고 찍힌 사람들이고 공천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반문재인 행태를 소극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을 거고, 안철수가 만약에 된다면 39명밖에 더 있습니까? 국회의원? 어떻게 국가를 끌어가요? 하나 잘못하면 탄핵 걸려버릴 건데,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주류 지금 박대하고 있는데 비주류가 나중에 이럴 바에 빨리 쫓아내버리고 선거 다시 하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탄핵되고 할 수 있는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180명 이상이 돼야 뭐 좀 돌아갈 거 아니에요. 60%가 넘어야 되죠. 그래서 누가 되든
연정이나 협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 후보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안철수 후보도요. 본인이 지금 뭐 버티면 내가 단일 후보 돼서 다 먹는다 생각하는데 다 먹어질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연정을 하자 해서 무조건 연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낯이 두꺼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 없이 단일화하는 거 반대합니다. 혹자는 저보고 뭐 누구한테 붙어 먹었다 어쩌다 그래서 무슨 이 대통령 직선 포기했다 어쩌다 욕을 하는데요. 저는 안 붙어 먹습니다. 이길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원칙을 안 지키고 무조건 이기고 보자고 하는 일 같으면 안철수 좋으라고 저는 그런 연정은 하는 거 반대합니다. 뭐 어차피 지금 안철수만 사드 찬성한다 그러지 그 안에 사드 반대가 당론이다시피 되어 있고 국민의당에 문재인도 그런 마당에 굳이 연정까지 해서 뭐 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시각에 맞는 대원칙에 합의하지 않고는 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억지로 끌고 모아서 단일화 할 바에 해서 한번 이겨보려고 머리 굴릴 바에야 그냥 지는 게 낫다. 그리고 지고 난 뒤에 긴 호흡으로 그래 니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정리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설프게 그림 그려가지고 우리가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박지원 대표의 그 연정 문제, 연정을 말하기 전에 정책을 고쳐라.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는요, 당론을 내 생각으로 맞춰달라고 후보 당선되는 날 이야기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